4장 3절 그래프의 모양을 말해주는 도함수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의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함수 fx에 대한 정보를 f'이나 또는 f2'으로부터 얻고자 합니다. 즉 도함수를 이용해서 f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를 학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시간에는 1개의 도함수로부터 함수 f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다음 같은 정리를 직면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절에서 다뤄지는 함수 fx는 미분 가능하다라는 가정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즉 함수 fx가 정역 범위 안에서 연속이고 또한 미분도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 이론을 학습을 해보려고 해요. 자, 우선 다음 같은 증가 감소 테스트를 증명할 생각인데요. 함수 fx가 미분 가능하다고 가정했었죠. 자, 이제 우리는 정역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f'이 양수면 주어진 함수 fx는 증감수라는 것을 증명하고, 또한 비슷한 방법으로 정역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함수 fx가 미분 가능하고 f'이 0보다 작다면 주어진 함수는 감수함수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증가감소 판정법을 앞전에서 공부했던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증명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A를 증명할 생각인데요. 자, 함수 fx가 정역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여기 보다시피 f'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미분이 가능하면 당연히 연속도 보장이 됩니다. 자,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니까 앞전에서 공부했던 평균값 정리의 가정을 모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정역 안에 있는 임의의 두 점을 선택하도록 할까요? 이제 정역 안에 임의의 두 점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는 x1이라 보고 또 하나는 x2라 놓겠습니다. 두 점을 x1, x2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실수는 항상 대소관계가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큰지를 결정을 하도록 할까요? 그래서 편의상 x1보다 x2가 더 크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점에 대해서 앞서 배웠던 평균값 정리를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x2가 더 크다 했었으니까 x2-x1분의 fx2-fx1 이 값은 이 말 때문에 평균값 정리의 가정을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두 점에서의 평균 변화율은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이 등호를 만족하는 이것을 만족하는 C가 개구간 x1, x2 안에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평균값 정리로부터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문제에서 주어졌던 가정을 활용해 볼까요? 정역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f'이 0보다 크다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f'이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썼으니까 당연히 이 구간 안에 있는 어떤 한 점 C도 당연히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죠. f'이 정역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항상 양수라고 얘기를 썼으니까요. 그래서 이 값도 항상 양수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식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 x2-x1분의 fx2-fx1이 이 값이 0보다 커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네요. 자, 그런데 분모는 이미 x2가 x1보다 커요. 따라서 이 분수가 양수란 얘기는 두 개의 부호가 같은 부호를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분모가 양이면 분자도 양, 분모가 음이면 분자도 음이 될 때만 이 분수가 양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우리는 x1보다 x2가 더 크다라고 이미 가정을 해놨으니까 분모가 양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식의 분자도 양수여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네요. 이 말은 곧 얘를 우변을 이해하니까 fx2가 fx1보다 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미 x1보다 x2가 크다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x1보다 x2가 더 크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x1을 넣은 함수값보다 fx1 그리고 x2에서의 함수값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이 함수는 이거 두 점을 잡을 때 임의로 잡았었거든요. x1에서 함수값보다 x2의 함수값이 더 크려면은 그래프는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조건 하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이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주어진 함수 fx가 증가함수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함수 fx는 증가함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f'이 양수면 반드시 주어진 함수는 증가함수가 맞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f'이 0보다 작으면 이제는 반대로 감소함수라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증명은 똑같으니까 여기서 살짝 바꿔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정의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연속도 되죠. 그래서 평균값 정리의 모든 가정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정의 안에 있는 임의의 두 점을 x1, x2라 놓고 편의상 x1보다 x2가 크다라 보겠습니다. 그러면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이 등호를 만족하는 C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 가정으로부터 f'이 0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여기만 살짝 바꿀게요. 그래서 이렇게 0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분수꼴로 주어지는 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분모와 분자가 부가 반대라는 얘기예요. 얘가 양수면 얘가 음수가 돼야 되고 얘가 음수면 얘가 양수가 돼야 되는데요. 이미 x2가 x1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얘가 양수네요. 그러면 당연히 분자는 음수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네요. 그래서 얘가 0보다 작아야 돼요. 이 식을 우변으로 이해하니까 당연히 fx1이 더 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네요. 자, 그럼 아까와는 다르게 이제는 다음 같은 그림을 그려볼까요? x1보다 x2가 더 커요. x값은. 그런데 함수값은 오히려 x1을 대입한 함수값이 x2를 대입한 함수값보다 크게 나와야 된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래프는 오히려 큰 걸 넣은 것이 큰 x값이 더 작은 경우로 나왔으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대략 이런 꼴로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감소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네요. 실제로 그림을 안 그려봐도 x1보다 x2가 큰데 함수값이 오히려 작은 값을 넣은 게 더 크게 나온다는 얘기는 주어진 함수가 감소함수입니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증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명제는 여기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P면 Q이다라는 명제일 뿐이지 Q라고 해서 P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조심해야 되는데요.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f'이 양수면 지금 확인해 본 것처럼 증가함수가 맞습니다. 여기서 어떤이라 말한 것은 이제 정역이 이제 주어져 있을 때 그 정역, 어떤 정역이 하나 있을 때 그 정역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f'이 양이면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 주어진 함수 fx는 증가함수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증가함수라고 해서 무조건 f'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반례가 있거든요. 우리는 함수 fx가 x의 3승이었더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그래프 윤곽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x의 3승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미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얘가 증가함수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증가함수의 정의는 서로 다른 두 x값들에 대해서 큰 x값을 대입한 게 더 크면 증가함수고 큰 x값을 대입한 게 더 작으면 감소함수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정역 안에 임의의 두 점, 서로 다른 임의의 두 점을 어디서 선택하든 간에 항상 큰 걸 대입한 게 작은 걸 대입한 것보다 더 크니까 증가함수가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분명히 증가함수는 맞는데요.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건 좀 증명을 했으니까요. 증가함수면 f'이 항상 양수입니까 하면 이 예문은 f'이 0이 되는 점도 있어요. 즉 이 함수 fx가 분명히 증가함수이지만 x = 0에서 여기다 쓸까요? f'제는 0가 됩니다. 물론 0을 제외한 나머지 점에서는 0보다 커요. 따라서 이 함수는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부등호만 있는 게 아니라 등호도 나타납니다 라는 뜻이에요.
즉 증가함수이고 어떤 함수가 미분가능하고 증가함수라면은 도함수가 항상 양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명제는 여기 성립하지 않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렇게는 되는데요. 지금 증명을 했으니까 감수함수면 F'이 0보다 작은가? 아니에요. 등호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P면 Q이다일 뿐이지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니까 혼돈 없이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증명이 됐고요.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어디에서 증가하고 어디에서 감소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어진 함수는 4차 함수이군요. 최고차항 앞에 개수가 플러스니까 앞서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다항함수는 대략적이나마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4차 함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플러스면 W자 모양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꼴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배웠던 것으로부터 우리는 도함수가 양수면 증가, 도함수가 음수면 감소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함수의 일단 도함수부터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을 구해볼까요? 3, 4, 12x의 3승 마이너스 12x의 제곱 마이너스 24x의 같이 됐습니다. 전부 다 12하고 x까지가 공통항이군요. 묶어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그리고 마이너스 2 이와 같이 됩니다. 이거 인수분해 되네요. 12x 그리고 x 마이너스 2와 x 플러스 1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F'이 0이 되는 점을 찾아보니까 F'이 0이 되는 점, 이 다항함수거든요. 다항함수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없어요. 우리는 뭘 할 생각이냐면 임계수를 찾으려고 해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미분에서 0이 되거나 또는 미분이 불가능한 점을 임계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임계수를 찾을 생각인데요. 이제 확인해 보니까 요거이므로 임계수는 0과 2와 마이너스 1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x = 0이거나 2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 됐어요. 자, 우리는 앞에서 페르마 정리를 배울 때 만약에 어떤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가정할게요. 어떤 함수가 특정한 점에서 극값을 가지면, 즉 극대나 또는 극소를 가지면 그 점에서 임계수를 갖는다는 것을, 그 점은 임계수라는 것을 앞서 살펴봤었는데요. 그러면 그 역도 성립하나요?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점이 임계수라고 해서 그 점에서 항상 극값을 갖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그 역할을 하죠. 반대 역할을 합니다. 분명히 원점에서 미분계수가 제로가 돼요. 그래서 원점은 이 함수의 임계수가 맞지만 그러나 이 점은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계수를 구했다고 해서 그 점에서 뭐 극값을 갖는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임계수 전후에서 F'의 부호가 양이면 증가, F'의 부호가 음이면 감소, 이런 것들을 따져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임계수가 구해졌으니까 이 4차 함수의 임계수 좌우에서 증가인지 감소인지 등등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직선상에 얘네들을 나열을 해볼까요? 수직선상에 나열을 했을 때 여기가 Y축이고 여기 X축이에요. 지금 좌표만 찾아보려고 해요. X가 0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2일 때, 자, 이렇게 세 개의 점에서 임계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 X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X가 0과 2 사이에 있을 때, 그리고 X가 2보다 클 때 어떻게 되는지를 각각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그럼 얘네들을 각각의 범위마다 F'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재에 보면 저자가 도표를 만들어 놨었죠. 그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부호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경우니까 그냥 말로 하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도표는 따로 만들지 않고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다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값을 3번 곱했으니까 음수죠. 그러니까 우리는 F'의 부호를 여기다가 그냥
각 구간마다 부호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써놓을게요. 마이너스가 됩니다. 즉 F'의 부호를 여기다 표시했으면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이쪽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니까 F'이 0보다 작다는 얘기잖아요. 음수니까. 그러면 감소하는 함수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F'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분명히 이 범위 안에서는 원래 함수 F는 감소를 해야 돼요. 이번엔 마이너스과 0 사이 있는 값을 생활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분의 1 정도 넣어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여기도 마이너스가 되고요. 하지만 이거는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두 번 곱해졌으니까 전체가 플러스가 되네요.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는 F'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조금 전에 증명했던 것처럼 도함수가 양수면 증가함수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여기를 볼까요? 0과 2 사이는 아무 값이나 넣어요. 1 정도 넣어볼까요? 1, 양수, 1을 넣으면 음수, 1을 넣으면 양수. 양수 2개하고 음수 하나니까 음수가 나와요. 마이너스. 자, 이제 2보다 큰 값 3을 넣어보세요. 그럼 이거 다 양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인해 보니까 요 세 개의 점이 임계수가 됐어요.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이었고요. 그리고 미분에서 0이라는 얘기는 수평접선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도함수가 음수, 양수, 음수, 양수니까 그래프가 내려오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꼴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확하게 그래프의 윤곽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특수한 값들을 하나하나 다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함수 f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해 보고 fx에다가 0을 대입해 보고 각각의 임계수를 계산을 해 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fx에다가 x 대신 2를 역시 또 대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은요, 여기다 f에다가 마이너스를 다 대입해 보면은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3이고 마이너스 플러스 4가 되고 마이너스 12 플러스 5가 됐습니다. 9, 12, 12 빼기 10이니까 0이군요. 0을 대입하면 5가 나오는군요. 그리고 2를 대입하면 자, 2도 마저 대입을 해보도록 할까요? 주어진 식에다 2를 대입하면은 2의 4승이죠. 2는 4, 4, 4, 16. 16이 3배니까 3, 1, 3, 6, 18, 48이 나왔고요. 8, 4, 8, 32가 되고 2는 4. 2를 대입했으니까 4고 48이 되는군요. 이거 지워지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5예요. 이거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7이 나왔군요. 자, 이제 우리는 특정 점에서의 함수값을 다 구해봤으니까 그래프의 개형을 직접 그려보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고 요 정도가 2가 됐다고 봤을 때 자, 우리는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은 0이에요.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야 되고요. 0일 때 함수값은 5예요. 요 정도 돼 있다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2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27. 요 정도 지나간다라 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프를 확인해 보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가 도함수가 음수니까 원래 함수 f는 감소해야 되죠. 이렇게 내려와야 되고요. 그다음 요 점을 통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1과 0 사이는 도함수 양수니까 그래프는 증가를 해야 되는군요. 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다시 0과 2 사이에서는 마이너스니까 감소한다는 얘기고요. 여기를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보다 크면 도함수 양수니까 증가를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군요. 손으로 그리다 보니까 약간 매끄럽지가 않습니다만 우리 교재에 보면 컴퓨터 그래프로 그려놓은 그래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디에서 증가하고 즉 마이너스 1과 0에서 그리고 2보다 클 때 증가하고 또 어디에서 감소하는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와 0과 2 사이에서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제 여기가 극대가 되는군요. 여기는 극소가 되고요. 여기도 극소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놨기 때문에 극대 극소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네요. 자, 이제 우리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페르마 정리는 여기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미분에서 0이 된다고 해서 항상 그 점에서 그 값을 갖는다는 보장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러면 언제 그 값을 갖는다라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을 잘 보니까 여기가 극소, 여기가 극소인데 극소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볼까요? 자, 그래프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거기가 이렇게 극소가 생기는군요. 여기도 보세요. 그래프가 감소하다가 증가를 할 때 극소가 생기는구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극대는요.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감소를 하게 되면 극대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극소,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극대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금 설명한 것을 하나의 판정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보통 일계도함수 판정법이라는데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일계도함수 판정법 이해하기 아주 쉬운 판정법입니다. 잘 알 수 있는 그런 판정법인데요. 자, 어떤 판정법인지 가져온 뭐고 결론은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가 연속함수 F의 임계수라 하자는 얘기입니다. 즉 미분에서 0이 되거나 또는 미분 불가한 점이 통틀어서 임계수라는데요. 우린 지금 이 절은 도함수로부터 F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 안에서는 미분 불가능한 경우는 전부 다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분 가능한 그런 함수 안에서만 지금 생활해 보도록 할 거예요. 따라서 임계수는 여기서 말하는 임계수는 이제 미분에서 0이 되는 점들을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자, 이제 만약에 F'이 어느 점에서 양수에서 음수로 변한다면, 즉 특정 점을 지나면서 양수에서 음수로 변한다면, 즉 이 점을 0을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임계수잖아요. 이 점 왼쪽에서는 F'이 양이었어요. 그리고 이 점을 지나서는 F'이 음이었어요. 양에서 도함수가 양에서 음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감소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극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극대의 정의를 만족하잖아요. 극대는 요 점을 포함하는 적당한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함수값이 제일 커야 돼요. 증가하다 감소했으니까 당연히 이 점에서 함수값이 제일 크니까 극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F'이 C에서 음수에서 양수로 변한다면, 자, 이제 요걸 갖고 얘기를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 임계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점 왼쪽과 오른쪽에서 F'이 음수면 감소하죠. F'이 양수면 증가하죠. 그래서 감소하다 증가하면은 당연히 극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역시 정의로부터 이 점을 포함하는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의 함수값들을 다 비교했을 때 요 점이 제일 작을 수밖에 없어서 극소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극소는 도함수가 이 점을 경계해서 좌우에서 도함수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극대를 갖는다는 것은 그 점을 경계로 해서 좌우에서 양에서 음으로 바뀌어야 극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전혀 부호가 변하지 않는다면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예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미분에서 0이 되는 점 좌우에서 F'의 부호가 바뀌지 않았죠. F'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에서 양수로 갔습니다. 그래서 증가하다가 이 점을 통과해서 다시 증가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는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닌 점이에요.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가 좌우에서 바뀌지 않는다면 그 점은 극대도 극소도 아니라는 것 잘 알아두세요. 일계도함수 판정법은 쉬워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과정에서도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판정법입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교과정에서 이런 도표를 만든 적이 있잖아요. 기억나죠? 고등학교 교과서마다 다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뭐냐면은 자, 여기는 X, 여기는 F', 여기는 F 있을 때, 자, 이제 만약에 여기가 C라고 봐요. 자, 이제 C의 좌우에서 F'이 음에서 양으로 바뀌더라. 그러면 그래프는 내려오다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극소가 된다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내려갈 테니까 당연히 여기가 극대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도표를 통해서 만들었던 이게 바로 지금 배우고 있는 일계도함수 판정법이에요. 다 기억나시죠?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일계도함수의 부호의 변화를 보고서 그 점이 극소인지 극대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예제 2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예제 2번은 방금 전에 풀었던 예문이군요. 조금 전에 했던 예제 1번에서 이 함수의 극소값과 극대값을 구하시라는 얘기인데 이미 우리가 구해놨거든요. 자, 극소값은 바로 x가 마이너스 1일 때와 x가 2일 때요. 마이너스 1일 때 극소값 0이고 2일 때 극소값 마이너스 27입니다. 그리고 이제 극대값을 구하시오. 0일 때 극대값 5예요. 이해됐죠? 앞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놨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었고요. 이 그래프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W자 모양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역을 전실수 범위로 생각한다면은 그러면 이 점은 극소이자고 최소가 돼요. 그리고 이제 최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는 극대일 뿐이지 최대는 아닙니다. 얘는 극소, 얘도 극소지만 극소 중에서 얘가 최소가 돼요. 즉 이 함수는 정역을 전실수 범위로 확대해서 생각한다면은 최소값은 마이너스 27이고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극대와 극소는 각각 구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이해되셨죠? 자, 이번에는 다른 예문을 갖고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제 3번입니다.
다음 함수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하시라는 얘기인데요. 자, 우리는 이 문제를 조금 전에 배웠던 일계도함수 판정법을 이용해서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표를 통해서 만들어서 그래프의 증가 상태 또는 감소 상태를 하나하나 확인을 해볼 생각이에요. 자, 우선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x에 관한 다항식도 미분 가능하고 삼각함수 사인도 미분 가능하고,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끼리의 덧셈도 당연히 미분 가능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함수에 대해서 임계수부터 먼저 찾도록 할 거예요. G'을 계산합니다. x 미분하니까 1이고 사인 미분하니까 코사인 x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G'이 0이 되는 값을 찾아볼 거예요. 미분 불가능한 점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보면 코사인 x는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네요. 자, x의 범위는 0과 2파이 사이 안에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그래프의 윤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고요. 자, 이제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0과 2파이 범위 안에서는 이렇게만 그려지고요.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값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여기가 0이고 1이었습니다. 자, 이제 y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점은 여기쯤에 있죠. 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 요 x값 두 개를 선택하려고 하는데요. 아, 이건 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요 값은 3분의 2파이가 되는군요. 요 값은 3분의 4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여기가 파이고요. 여기 2분의 파이, 여기 2분의 3파이거든요. 자, 이와 같이해서 우리가 3분의 2파이하고 3분의 4파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x는, 즉 임계수는 x가 3분의 2파이가 되는 점과 3분의 4파이가 되는 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미분에서 0이 되는 점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도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정에서도 많이 해왔던 방법이죠. 자, 이제 여기 임계수가 되는 점이 도표를 좀 더 크게 해야 되겠군요. 자, 여기 x값, 여기가 3분의 2파이가 있고요. 여기는 3분의 4파입니다. 여기는 f'의 부호, 여기는 f의 증감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이 각각 3분의 2파이하고 3분의 4파이였었는데요. 이제 우리는 3분의 2파이보다 작은 x값에 대해서 f'이 양이 되는지 음이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자, 우선 이 그림을 갖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3분의 2파이보다 작은 범위를 먼저 확인해 볼까요? x가 3분의 2파이보다 작은 범위 이쪽이에요. 자, 이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x를 다 대입을 해봐도 얘네들은 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지요. 그래서 이제 이 값이 x가 요 범위 안에 있을 때 마이너스 코사인 x의 그래프의 개형을 보세요. 노란색 저 코사인 x의 그래프의 개형은 빨간색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수값이 그 위에 있잖아요. 코사인의 그래프가. 그래서 이 말은 곧 얘가 얘보다 크니까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면은 얘를 양변에 2를 곱해봐요. 이 말로부터 2배 코사인 x 그리고 2를 왼쪽으로 이항을 해봐요. 이게 양수란 얘기예요. 1 더하기 코사인 x가 양수예요. 1 더하기 코사인 x가 양수란 얘기는 곧 뭐예요? G'이 양수란 얘기군요.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G'이 양수예요. G'이 양수가 나왔으니까 그래프는 증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이번에는 3분의 2파이하고 3분의 4파이 사이에 있는 x값들을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할게요. 요 범위 안에 있는 요 x값들에 대해서 함수값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범위 안에 있는 x들을 그림사로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x들은 보다시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요. 즉, 이 안에 있는 저 노란색 코사인 x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양변에 1 곱하고 2를 좌변으로 넘기니까 2배 코사인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2배 코사인 x 플러스 1은 2배 코사인 x 플러스 1은 G'이거든요. 그러니까 G'이 0보다 작다는 것을 알게 됐네요. 아, 여긴 G로 썼어야 되는군요. 그래서 함수가 G로 되어 있으니까 G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G'이 0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이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면 뭐예요? G는 감소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3분의 4파이보다 큰 x값들을 대입합니다. 3분의 4파이보다 큰 x값
이번에 연두서를 해볼게요. 자, 요 범위 안에 있는 x값들을 생각하죠. 이 범위 안에 있는 x값들에 대해서 함수값이 다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요. 자, 그래서 요 밑에다 해볼게요. 그냥 세 번째 요 범위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자, 요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이 코사인 x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2를 곱하고 넘기면은 역시 G'이 양수란 것을 말해주잖아요. 여기가 양수였네요. 자, G' 양수라면 함수가 증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범위 안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하라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극대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가했다가 감소하니까 극대가 돼요. G'의 부가 2점 좌우에서 바뀌었으니까 극대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바뀌면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여기가 극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하시오. 3분의 1파이에서 극대고 3분의 4파이에서 극소입니다. 그리고 경계에서는 극대극소를 조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정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극대가 되는 값은 G 3분의 2파이가 극대예요. 그리고 극소가 되는 값은 G 3분의 4파이가 극소고요. 자, 이제 여기 3분의 2파이를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x 대신에 3분의 2파이를 대입했으니까 3분의 2파이 그리고 플러스 그 다음에 3분의 2파이에서의 사인 값을 계산하라는 얘기네요. 그럼 사인 그래프를 또 따로 그려볼까요?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3분의 2파이를 넣었을 때 사인 값은 양수, 3분의 4파이를 대입했을 때 사인 값은 음수예요. 자, 그리고 여기가 파이거든요. 파이를 기준해서 이렇게 180도 회전한 꼴이 되니까 이 값하고 이 값하고는 부가 반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제대로 계산하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네요. 자, 사인 3분의 2파이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사인 3분의 파이 따로 계산한 다음에 쓸게요. 자, 여기다가 계산해 볼게요. 사인 3분의 2파이죠. 사인 3분의 파이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됩니다. 2분의 파이 짝수배니까 사인은 그대로 사인으로 쓰고 3분의 파이 예각이니까 그냥 쓰고요.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2, 4분면이에요. 2, 4분면에서는 원래 함수 사인해보는 플러스입니다. 따라서 사인 3분의 파이는 간단한 삼각비를 적용하면 2대 1대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분의 루트 3이에요. 따라서 사인 3분의 2파이는 2분의 루트 3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래프의 경을 보면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x 대신에 3분의 4파이를 대입하면은 그러면 3분의 4파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와 같이 됩니다. 얘가 극대값이고요. 얘가 극소값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제 3번 주어진 이 함수 gxn 이퀄 x 더하기 2 sin x의 극대값은 3분의 2파이 더하기 2분의 루트 3이 극대값이고요. 그 다음에 맞죠? 3분의 2파이 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배가 있었군요. 선생님이 2를 빠뜨리고 계산했네요. 여기는 사인 값만 계산한 거예요. 정정합니다. 이 앞에 두 배가 있었어야 되죠. 2배 사인 x입니다. 얘는 사인 3분의 2파이만 계산한 거고 거기에 두 배를 했으니까 2를 곱하니까 한 번 더 쓸까요? 그러면 여기가 3분의 2파이 그래서 3분의 2파이 더하기 두 배 했으니까 루트 3 이것이 극대값입니다. 이해됐죠? 같은 방법으로 3분의 4파이는 이제 3분의 4파이를 대입하고 앞서 얘기했었습니다. 자, 사인 3분의 4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인데 앞에 두 배가 있어요. 그래서 정도를 하니까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루트 3이 얘가 극소값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극대와 극소를 계산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우리는 일계도함수의 부호를 통해서 극대와 극소를 조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와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자, 우리는 이어서 우리는 이계도함수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